네,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고 또 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뒷배경까지 밝혀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마는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소식 저희가 다뤘는데요. 어젯밤에 우리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의 현무2 한 발이 강릉으로 낙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연합해서 지대지 미사일 사격 실시했는데요. 우리 군의 에이테킴스 2발, 또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또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의 현무2 한 발이 발사 직후에 비정상 비행으로 낙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밤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사진과 영상들이 게시가 되기도 하고 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군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서 또 밤새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런 기사를 굉장히 약간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참 끔찍했을 겁니다. 그 강릉 시민들 그 미사일 낙탄하면서 이제 강한 성광 그리고 또 굉음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척 놀라고 밤늦은 시간에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뭐 여기저기 물어봐도 누구 하나 그 속 시원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는 기관 네. 제대로 없었으니까 정말 속 터졌을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 소방서, 관공 또 소방서, 시청, 언론사 문의 쇄도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누구 하나 오늘 아침에 돼서야 뭐 좀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지금 낙탄 사고가 난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 현무2 지금 이제 시리즈가 개량이 돼가지고 네. 그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 전 지역을 타격 대상으로 삼는 이런 우리의 주력 미사일인데 지난 2017년에 도 한번 비정상 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2017년에 우리 군이 그 북한의 IRBM급 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해서 현무2 두 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지 6분 만에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했지만은 한 발은 뭐 정상적인 궤도로 떨어졌고 네. 문제의 한 발이 수초 만에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바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강릉시에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긴 했고 네. 당연히 폭발은 없었다 그러지만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택가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오싹한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합동참모본부도 이제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랐던 걸로 안다. 그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발사 직후에 미사일은 기지 내로 떨어졌다면서 탄도는 폭발하지 않았고 불꽃은 추진체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지 내 인명피해도 없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낙탄은 이제 군이 밝힌 것처럼 추진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현무2 같은 경우에는 한 발로도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탄도가 폭발했다면 정말 초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네.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권성동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 낙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면서 기계적 결함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검증에 검증을 더해주시라라고 밝혔고요. 군의 대응 태도 역시 비판했습니다.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
보도 제한을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건 사고 직후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같은데 미사일 사격이 실제로 5일 오전, 오늘 오전까지 보도 제한,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합참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추측을 할 뿐이었거든요. 합참의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군 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네. 이것은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그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항상 주민들, 국민들을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 체제는 군 그 위주지 국민 위주가 아니구나라는 네. 그런 그 비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낙탄 사고 발생했을 때 혹시 전쟁 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밤새 아무런 설명을 군 당국이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가 돼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거기다가 군 당국이 보도유예 엠바고 요청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노 또 더했는데 군 당국은 오후 들어서 이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이어서 유감 표명도 하고 했는데 현무 미사일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가지 않고 뒤쪽으로 후방으로 약 1km 날아간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다고 그래요. 후방 1km쯤 지점에서 탄두가 발견됐고 여기서 이제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서 400m 더 뒤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체 그러니까 연료 연소 이외에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라는 건데 군은 부대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은 탄두 발견된 곳에서부터 한 700m 떨어진 지점이 민가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고 천우신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 설명으로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현장 부대에서 위험 반경에 있는 인원과 차량 접근 통제하고 장병들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수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격 전에 관공서와 어청계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그렇지만은 우발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큰 불편을 끼쳐서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군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제 관례에 따라서 사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 알렸고 또 바다에 떨어질 테니까 관련 어촌계에도 알렸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대지 미사일이죠. 현무2의 낙탄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안전 문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차 그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의 작품인데요. 만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열차를 타고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차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아이디어 아니었나 싶은데 이 만화가 돼서 돌아왔네요. 네, 만화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감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많이들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전을 하고 있고 객실에는 칼을 든 검찰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만화입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5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작품 전시가 문제가 되자 문체부가 공모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어젯밤에 SNS에 공식 입장문을 냈죠.
문체부가 사회적 무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서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들이 사법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윤석열차 작품, 또 문체부의 엄중 경고, 해설위원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참 이 문제를 놓고 봐도 참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기다가 정치적 주제,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또 고교생이 또 만든 작품을 수상적으로 전시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수상작인 윤석열차입니까? 윤석열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수상작이 표절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다. 패러디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개개인이 갖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또 편이 갈라지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표절과 같아요. 패러디의 차이는 뭡니까? 일단 패러디는 그 오마주를 했다고 밝히면 패러디가 되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표절 패러디 논란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이제 이 논란이 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나온 것이 표절이냐 패러디냐의 논란인데 이 작품은 2019년에 영국 일간지 더 선에 실린 만평과 비슷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선 만평을 보면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얼굴에 기관차가 달리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또 기차에 석탄을 넣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만평은 보리스 전 총리가 영국의 그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거를 강행하는 총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풍자한 만평인데 일각에서는 이 만평의 콘셉트하고 구도하고 윤석열차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표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표절이 아니다, 패러디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정치인이나 정당 폭주 이거는 기차를 빗대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리고 해당 만화 속 기차의 모습은 그러니까 윤석열차의 기차의 모습은 더 선의 만평이라기보다는 토마스 기차 여기에서 좀 따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러디라고 이제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화영상진흥원 측에서는 사전에 이 작품이 더 선의 만평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이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그 표현의 자유냐를 침해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정치 편향성이냐 이 논란인데 일단 문체부라면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또 특히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뭐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길들이게 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다시 그 악령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 아니냐라고 문화계에서는 우려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저는 이들의 우려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 고등학생이 이런 정치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그린 것이 옳으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생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런 작품을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이 단체는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지금 원장이 신종철 원장입니다. 신종철 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냈었고 2016년에 부천 원미갑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친민주당계다.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표절이냐 패러디냐 아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뭐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러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얼마큼 어떻게 비꼬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윤석열 차 국감장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됐네요. 네, 윤석열 차를 두고 정말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하는 민주당 또 이게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면 더 했을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오늘 그 국감장에서 보니까 문체부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 다뤄졌더라고요. 네. 문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문제, 법사위에서는 그 표절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억압하는 일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만큼은 좀 분명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계속 든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네. 그건 하여튼 뭐 그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예술계의 그 고민들 그것들도 정부 또 국민의힘 그 여당 의원들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의 표현의 자유 부분 또 정치적인 너무 색깔을 강조한 것이 이게 작품이 될 수 있느냐 표절인데 이것을 상을 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조직 개편 구상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윤곽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측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안부가 보고한 정부 조직 개편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두고 일부 기능은 타 부처로 분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은 신설하는 방안 등이 보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본부로 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이 되고 있으며 성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네. 기능상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화가 되면 성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약화될 수가 있고 기능이 약화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정부조직법 개정, 야당 민주당의 협조가 좀 필수적인데 여가부가 격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그 가장 큰 원칙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거. 새 정부가 어떻게 그거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야당도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큰 원칙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과연 여가부를 여성가족부를 복지부 산하로 격하는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아직은 선회할 반대를 철회할 그럴 조짐을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하느냐의 문제고 또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는 여러 다른 사안들과 합쳐가지고 일괄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격화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진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하느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여가부의 기능이 조금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체계를 갖추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를 복지부 산하의 차관급 본부로 둔다 하는 것은 아마 뭐 민주당의 반대가 있을 것 같지만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또 재외 동포청 신설 이건 민주당도 찬성한다고요? 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가보훈처의 부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 공감한다라고 밝혔고요.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 조직법 개편안 관련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